네, 8.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0절은 Drain Feedback Configuration이 되겠습니다. 이 Drain을 아웃풋 단자로 선정한 그런 경우에 Drain과 인풋 단자인 게이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패스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Drain Feedback이라고도 하지만 Output Feedback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FET를 우리가 Enhancement Type MOSFET을 활용한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AC 해석만 관심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FET가 어떤 FET인지 정션 FET인지 디플리션 타입 MOSFET인지 인핸스먼트 타입 MOSFET인지는 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FET라고 하는 소자를 결국 AC 등가 모델로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게이트하고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의 관계를 등가 모델로 바꾸면 이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RD가 얼마인지 VGM이 얼마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원래 모습이 어땠었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기본 데이터는 데이터시트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시트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의 캐릭터리스틱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그리고 관계식을 활용을 하면 이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값들을 얻고 나면 이제 단순히 회로 이론을 푸는 문제로 변환이 됩니다. 예, 여튼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회로를 AC 등가 회로로 먼저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패시터는 전부 다 쇼트니까 여기가 쇼트가 되고 전화번은 마찬가지로 여기 양단에 AC 신호의 그 차이가 없으니까 쇼트가 되죠. 그래서 FET를 이런 모델로 변환을 시켜서 대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FET를 별도로 따로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건데 뭐 사실상 이런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VI가 있고 RF가 있고 GM에 VGS가 있고 VGS가 되고 네, 뭐 이런 회로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이렇게 I가 흐르고 뭐 같은 회로가 되겠죠. 소자하고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걸 앞 위로 이제 뺀 거죠. 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이 앰프의 성질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VI하고 VGS가 같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회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을 살펴보면 자, 여기를 보면 II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죠? 여기에 나가는 전류가 요 전류가 나가고 이건 병렬이니까 병렬장을 이제 하나로 생각한다면 여기에도 전류가 나가겠죠. 그래서 KC를 적용하면 들어오는 전류 합은 나가는 전류 합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이 되겠죠. 이 저항과 여기 양단에 VO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전류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써 있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관계식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 RF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VO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VI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여기 양단에 아이고 자 여기 양단의 전압차는 VI 빼기 VO가 되겠죠. VRF라고 한다면 얘는 VI 빼기 VO가 되겠죠.
VI-VO가 될 테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거를 RF로 나누면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혹은 저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 제일 바깥에다가 이제 KVL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여기가 V5니까 V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V5는 이렇게 여기 양단의 전압차와 이렇게 여기 전압 두 개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아까 이렇게 VRF 구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죠. 마이너스 VRF가 되겠죠. V5는 마이너스 VRF에다가 플러스 VI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VRF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IIRF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 두 개 같은 식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활용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활용도에 따라서 용처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을 법한 관계식들 일단 구했어요. 자, 구하고 나서 각각의 파라미터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세 가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인풋 임피던스입니다. 인풋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II분의 VI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변수만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VO라든지 VGS라고 하는 변수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 요걸 활용한다고 하면 VGS는 VI로 대체가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요. VO는 다시 또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VI와 II만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첫 번째 수식은 변수가 VI와 II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인풋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스몰 RD는 large RD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몇 K, 여기는 뭐 몇십 K 이상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이 값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근사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게다가 이 RF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몇백 K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몇 K 하고 이제 몇백 K 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싹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혹은 이와 같이 근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파수 응답에서 고주파 응답을 할 때 밀러 이펙트 혹은 밀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거를 활용해서도 이런 그 임피던스가 이 정도 되는 값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풋 임피던스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웃풋 임피던스 구해볼까요? 자,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의가 I5분의 V5인데 VI가 0일 때죠. 그죠?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VI가 0이면, 아이고, VI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VGS도 덩달아 0이 되겠죠. 네. 자, 그 VGS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가, 아이고, 이거 뭐냐?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라운드가 되고, 또 VGS가 0이니까, 전류값이 0입니다. 전류값이 0이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진 것과 같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쭉 가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세 갈래로 나누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라운드에서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즉, 세 저항의 병렬이라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RD, RD, RF 이렇게 세 개의 병렬 저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몇백 K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몇십 K 이상이 되고요. 이건 몇 K 정도가 일반적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저항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병렬 저항값은 가장 작은 저항값에 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근사화가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풋 임피던스하고 아웃풋 임피던스 구했고요. 이번에는 볼티지 게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구했던 이거 왜 안 되냐? 됐다. 네, 앞서 구했던 이 관계식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볼티지 게인을 구할 때는 볼티지 게인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VI 분의 VO니까 여기 있는 변수들 중에 II나 VGS가 나오지 않게끔 VI와 VO만 남겨두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II에다가 요거 하게 되면 이건 VI와 VO만 있으니까 아주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VO도 VO만 돼 있죠. VGS는 또 VI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수식에는 VI와 VO만 포함된 수식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I는 VI끼리, VO는 VO끼리 묶어서 나눗셈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AV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작아서 이렇게 근사화가 될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백 K, 몇십 K 이상, 몇 킬로 이렇게 되니까 요거로 근사화가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AV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수이기 때문에 위상이 반전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 아웃풋 임피던스하고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인을 따로따로 구했는데요. 앞서도 몇 번 진행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임의로 V라고 하는 전압원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식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항으로 병렬 저항 요거를 R1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VI가 VGS랑 같다는 것은 아까랑 뭐 변함이 없죠. 자, 그럼 이 V하고 I하고 관계를 구해야 되니까 이 V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양단의 V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습니까? R1 양단의 전압이랑 같죠. 여기 전압이랑 VR1과 같습니다. 따라서 R1 곱하기 IR1이라 할 수 있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얘를 IR1이라 하면 되겠죠. R1에 흐르는 전류와 R1 양단의 전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주어지는 값이고 이제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노드에다가 KCL을 적용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류는 들어오는 전류 합이 되겠죠. I가 들어오고 거꾸로 마이너스 GMVGS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II가 있습니다. 예,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했더니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VGS나 II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얘하고 얘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대체를 다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VGS는 VI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히 손쉽게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체를 하고 났더니 대체로 어디 갔냐? 네,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II는 아까 여기 관계식에서 여기가 VO, 여기가 VI, 지금은 여기가 V가 되겠죠. 그 관계식으로 대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VI로 대체가 되죠. VI로.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하고 났더니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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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즉 우리가 희망하는 변수 요 세 개, 이것, 이 세 개만의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를 했더니 이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고 여기 있는 게 볼티지 게인이 되고,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두 개의 병렬 저항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볼티지 게인 자체도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돼서 앞서 구했던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푸는 방식은 각자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은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펠입니다. 예, 사실 앞서도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달라진 거는 여기가 인핸스먼트의 모스펫에 해당되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AC 해석만 따로 생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FET가 인핸스먼트 타입 모스펫이 됐건 뭐 디플리션 타입 모스펫이 됐건 정션 FET가 됐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결국은 스몰 GM과 스몰 RD 요 값만 얻어내면 됩니다. 물론 DC 해석을 먼저 해야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AC 등가 회로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얘기는 이 두 개가 병렬 저항인 하나의 저항인 것으로 생각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바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 RS는 안 나타나게 되죠. AC에서는 이제 쇼트가 될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픽스 바이오스하고 거의 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나왔던 것과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